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정권이 국민 노후자금 갚고 기업에 개입할 때인가 비판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슈튜어드십 적극 행사, 과도한 기업 길들이기 될라 라면서 역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한 푼 안 낸 정부가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국민연금을 재벌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투자하면서도 분식 회계 조작, 경영권 유지, 불법 상속 정려 등에 이용당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 내지 10%의 재벌 총수들의 주식 보유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투자를, 상당수가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대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대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수탈하고 또 소비자에게 그 독과점 가격으로 또 수탈하고,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대주주 자격을 가지고 경영에 개입해야 합니다. 물론 그 경영에 개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 기금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위원회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기금 투자운용본부를 또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내부 논의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주주자본주의라고 말하면서 다수의 주식, 대주주 입장에 있는 국민연금은 그냥 배당만 받고 경영은 어떻게 하든지 개입하지 말라,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한 것은 국가 권력이 재벌과 결탁해서 국민연금의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중앙일보는 예비타당성 원칙까지 흔드는 현 정권의 예산 짬짬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 단체장 요구에 지역 대형 사업이 본물을 이루고 있고, 기준 100배 5조 원 예외 요구도 수두룩하다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 최후 보루인 예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저는 이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주장이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이 국책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부 예산을 원칙 없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자원 배분의 형평성 문제, 불평부담이 또 나타날 것이고, 또 이런 여기에 부정부패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 전에 한미 방위비 타결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는 건가요? 무리한 방위비 요구를 그대로 수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상 주둔군 지협정적 소파에 따르면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이 특별협정을 통해서 한국이 부당하게 부담하여 왔고, 실제 직접 비용은 한 1조 원 정도 수준인데,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5조 원 정도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5배 달하는 이 주둔비를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대비 2배를 요구하면서 협상의 난항을 겪어왔고, 항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상을 전개해왔는데, 이제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 필요 없이 고정 인상률을 정하자. 그러니까 물가가 만 2%, 2, 3% 내인데 고정 인상, 내년부터는 7, 8% 그냥 고정적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무리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그냥 타결해야 한다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미국 요구대로 돈 더 주고 그냥 조용히 복종하자, 그런 얘기를 한 것과 다름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미
불이행시 처벌 명확히 한 핵폐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북한이 로드맵 이행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일 경우 자동적으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도록 명문화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왜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합의 내용인데 북한에만 이런 조건을 달죠? 미이행하는 것은 북한만 미이행한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미국 이란과 핵협정 오바마 때 타결한 걸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합의하면 무조건 지키나요? 미국은 도덕적인가요? 무조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로에게 페널티를 주는 문제는 양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양자 공이 적용돼야 한다. 미국에도 똑같이 이런 요구를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뭐 북핵 피해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미국은 5천 6천 기의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핵폐기 한 번 더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는 미국을 비롯한 핵 보유국, 핵 강대국들의 비핵화, 전주적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운동을 또 펼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우방국 겨냥한 저공 위협 비행, 일본은 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일본은 지금 도를 넘어서 초계기 비행을, 위협 비행을 하고 있죠. 제국주의 침략으로 나가려는 일본의 도발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용이 세계 10위권이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이미 경제력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기 체계, 무기와 관련해서 군사력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위협 비행까지 한다는 것은 도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력히 대응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과학은 원전을 택했다, 이런 사설에서 학술지 사이언스가 온난화를 막으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을 앞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과학을 운운하고 있는데 과학이 필요하죠. 그러나 무조건 과학이라고 해서 과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마어마한 원전을 가동해 왔는데 왜 온난화는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러면 원전 때문에 온난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하면은 이 과학이 아닌가요? 따라서 앞으로 원전을 계속 한다고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보장도 없고 이런 과학적 또 주장이나 근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사능을 어떻게 할 건가요? 온난화도 문제지만 방사능도 문제 아닌가요? 생명 해결료 10만 년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고 또 그 원전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체르노빌이라든가 스리마일이라든가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또 한국도 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경주 포항 지진으로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방사능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책임질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세계 꼴찌 수준 노사관계 더 늦기 전에 노동개혁 착수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 다국적 인력 서비스 기업 아데코가 발표했는데 세계 경제 포럼을 앞두고 발표한 내용인데요. 인적 자원 경쟁력 지수가 한국 노사협력 분야에서 125개국 중에서 120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노사협력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사관계는 자본의 착취 수탈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본이 착취 수탈을 많이 할수록 노사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은행 발표에 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역설적으로 자본의 착취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노사관계 나쁠 수밖에 없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율이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 ROE라고 하는 자기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은 나라 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착취율이 더 훨씬 세계적인 수준은 높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시간 세계 2위 장시간 노동, 실제적으로 세계 1위 장시간 노동이고 산재 사망률이 1위입니다. 이건 정말 야만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아마 인구 대비했을 때는 유럽, 영국 같은 유럽에 아마 한 20배 정도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고 장시간 저임금 체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본의 이윤율이 높고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노사관계가 노동의 책임인가요? 노동조합의 책임인가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사법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재정난 속 강사법 폭탄 더하는 대학들의 절박한 호소라면서 이 강사법이 제정돼 가지고 강사료도 오르고 또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지금 절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그럼 그동안의 저임금에다가 방학 때는 임금도 없이 착취한 정교수들과 강사들의 강의나 학점에 차이가 있었나요? 만약에 강사들이 정교수들보다 강의 질이 낮고 그렇다면 학생들이 똑같은 학점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 학점에 만약 140학점을 졸업한다고 했을 때 정교수의 일반 교수의 학점과 강사들의 학점이 섞여 있을 텐데 한 절반 정도 40% 이상을 강사들이 강의하고 학점을 준 것일 텐데 그럼 그 학점이 질이 다르면 그 140학점을 기준으로 졸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졸업생의 그 학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 강사들도 대학 교수와 다르지 않는 그런 강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강의를 맡기고 그들의 학점을 부여해서 학생들이 졸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똑같은 강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착취당해온 강사들의 이 절박함 이것부터 먼저 얘기해야죠. 엄청난 대학 기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립대학 이런 대학들이 이 수천억 뭐 수백 수천을 가지고 있으면서 펀드나 주식 투자까지 해서 기금을 굴리는 이런 대학들조차도 강사법 제정으로 지금 대학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물론 지불 능력이 없는 그런 대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정부가 대학 교육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이런 대학들에게는 강사료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오전엔 경제활력회의, 오후엔 공정경제회의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문화일보는 규제 혁신 한다더니 경영권 흔들 신규제 꺼낸 문 대통령. 매일경제신문은 자율적 M&A 가로막는 국회 유료방송 합산 규제 부활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라 하면서 규제 강화에 대한 이제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119조 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1항만 있으면 자본이 정말 자본 천국이겠죠. 근데 2항, 경제민주화 정의라고 할 수 있는 2항은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건 대통령이 해야 할 헌법적 권한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110조 1항에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하니까 경제활력회의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헌법 119조 2항에 있는 규제와 조정을 정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경제회의도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에서 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헌법 119조 1항만 적용되고 2항이 적용되면 나는 기업 안 하겠다. 그럼 기업 안 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 노동자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자유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 시장 경제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않나요? 노동자보다는 기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윤과 더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더 많은 권력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업을 한다면은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기업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이걸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자유롭게 볼을 몰고 가고 슈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선수 발로 차거나 걷어차거나 손으로, 축구 선수가 손으로 공을 잡고 뛰거나, 그거 다 심판이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규제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말로만 공기업 직무급제 도입, 정부는 교보 생명을 보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생산성과 무관한 호봉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봉제 임금 체계는 생산성과 무관하다 이런 주장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한국 경제가 생산성을 바탕으로 오늘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때까지 임금 체계가 호봉제였습니다. 물론 장시간 진임금 노동 체제였죠. 착취율이 높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호봉제는 생산성이 낮다. 연한이 쌓이면은 한 호봉씩 올라가는 것, 이거는 생산성과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물론 단순 노동인 경우에 경력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 호봉이 올라간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이 기술과 기능, 경력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우가 쌓이는 것이고, 그들이 높은 수준의 경쟁력, 자본이 말하는 그야말로 기술과 기능이 높은 수준으로 숙달된다, 뭐 소위 말 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또 호봉제를 유지해왔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단순히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노동자 자신과 노동자의 가족의 생계비이기 때문에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히 임금이 노동력의 대가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임금 체계가 또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종정부청사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세종시 비효율, 장관들 며칠 더 머문다고 해소되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청와대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들이 세종시에 머무를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해법은 정부가 할 일과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서 행정 과잉을 줄이면 된다,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종 그 정부청사를 서울로 옮길 수 없다면 국회나 청와대가 그곳으로 옮겨가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청와대가 옮겨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이게 관습법에 따라서 서울에 둬야 한다 또 이런 판결도 있었고, 과연 뭐 이것은 이 선거 시기마다, 대선 시기마다 아니면 총선 시기마다 이런 정책 공약으로 아마 제시가 되겠죠. 그건 뭐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봐야 하고,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장관들이 수시로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여기 사설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영상회의 등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인데, 근데 이 사설이 행정과잉이 문제다,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니까 장관이 이렇게 바쁜 왔다가 세종시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안 해도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행정과잉이란 말은 아마 규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이 세종시 정부 부처가 세종시에 있음으로써 이런 장관이 서울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불편부당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을 행정과잉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결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라는 쪽으로 이제 귀결될 것 같은데, 그것은 행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고 행정부가 이런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부 행정부처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글로벌 경제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빅샷들의 다보스 포럼 진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이제 세계 경제 불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를 이 지뢰밭으로 만든 자들이, 이 자본가들이 모여가지고 뭐 지뢰밭 걱정을 하니까 뭐 하기는 해야 되겠죠. 자기네들이 지뢰밭을 만들고 있지만 걱정은 되겠죠. 그것이 무슨 세계 민중들을 위한, 전 세계 노동자,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런 지배 권력, 지배자들의 권력, 돈과 권력이 혹시 풍지박산 날까봐 뭐 세계적인 공황이 와가지고 주식이 희죽조각이 되고 공장이 멈추고 그럼 자기 권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배 권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겠지만은,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사실은 지뢰밭에서 지뢰를 만들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지뢰밭 위에 이 모래성을 구축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끝없이 이런 주장과 이런 반복된 주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13년 추진한 세운상가 재정비 서울시장 한마디에 바뀌었어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사업을 전면 수정하기로 박은수 시장이 한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비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력모계식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만, 문제는 이 도시를 어떻게 재정비하느냐가 핵심이죠. 자본의 탐욕을 중심으로 한 토건 도시,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더 많은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생태문화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정비 사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을 주요하게 봐야 한다. 사법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사상 첫 전 대법원장 구속과 무너지는 사법 신뢰라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무너지는 사법 신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네요. 이 범죄를 저지른 대법원장 구속 때문에 사법 신뢰가 무너지는 게 아니게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죠.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양승태가 구속된 것이지, 양승태가 그냥 가만히 있는 양승태가 구속이 되니까 사법 신뢰 무너지나요? 말이 안 됩니다. 독재자가,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막 권좌에서 끌려 내려오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권력과 자본에 빌붙어서 재판 거래 등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자들 때문에 사법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 신뢰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불법 부당한 판결, 돈과 권력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돈과 권력에 좌우되어 자기 양심을 팔면서 재판한 이런 판사들을 전부 몰아내는, 또 이런 자들의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양승태처럼 전원 구속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할 때만이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의혹 더 늘어난 손혜원 스캔들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당연하죠. 뭐 본인이 검찰 조사 받겠다고 했으니까 검찰이 관련된 인지된 사건들을 전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역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